배두리입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된 지 일주일이 돼서 코로나 관련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켰어요. 확진이 된 지는 오늘이 7일 차고요. 오늘 자가격리 해지가 돼서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월 22일이고요. 2월 12일 날 남편 회사 동료분들이 3명이 자가키트 검사를 했는데 2줄이 나왔다고 남편한테 자가키트 검사를 해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자가키트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말에는 거의 한 20군데 정도 전화를 돌려서 자가키트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자가키트가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선별진료소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가키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선별진료소를 가보자 했는데 이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고 나서 선별진료소에도 PCR 검사를 예전처럼 무료로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받는 기준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만 60세 이상자, 그 두 번째는 밀접 접촉자여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남편 그 동료 직장 동료분들도 자가키트로만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 PCR 검사를 해서 양성 코로나 확진이 난 게 아니어서 남편이 밀접 접촉자로는 분류가 되진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PCR 검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자가격리 받으시는 분들, 자가격리 해제 전이나 해외 입국자분들, 그리고 자가키트 2줄 나왔거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오신 분들만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다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가봤자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았고요. 일단은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가키트를 구해서 자가키트로 먼저 1차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일단 둘 다 한 줄이 나와서 선별진료소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남편 직장 동료분들 중에 1차 검사, 집에서 1차 자가키트 검사를 했을 때 음성 나오셨던 분들이 둘째 날 또 해보니까 이번엔 다 2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키트 사용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박스에 2개씩 들어있어서 2번씩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다음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남편은 그때 2줄이 나왔고 저는 1줄이 나왔어요. 근데 남편도 처음에는 1줄이 나왔다가 15분이 흐르고 나니까 희미하게 그때서야 1줄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희미하게 1줄이 나올 경우에도 양성이니까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돼서 이제 눈 뜨자마자 저희는 선별진료소로 갔어요. 일단 회사에다가는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바로 선별진료소로 갔고요. 일단 남편은 자가키트로 2줄이 나와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 해당 사항들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또 PCR 줄을 서는 것보다는 남편이랑 일단 같이 왔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줄을 같이 섰어요. PCR 검사 받을 때 줄 쓸 때 이제 먼저 문진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는 밀접 접촉자라고 하고 유증상자, 증상이 있다라고 체크만 한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제 차례가 올 때 자가키트 검사에서 2줄이 나왔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PCR 검사를 받게 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남편이 자가키트로 2줄이 나와서 저도 PCR 검사를 받게 됐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지금은 그 자가키트 2줄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남편이 2줄이 나와도 저는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때는 정말 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나서 초기였기 때문에 그냥 그 선별 진료에 계시는 분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남편이 그 자가키트 2줄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PCR 검사를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PCR 검사를 받고 이제 또 저희는 집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다음날 결과를 기다렸죠. 그래서 14일 월요일 오전에 남편이랑 저랑 둘이 검사를 받고 이제 하루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15일날 오전 8시에 제가 먼저 음성이라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남편은 9시가 되도록 문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음성이신 분들은 바로바로 문자가 빨리 오는데 양성이신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사이에 남편이 양성이라고 문자가 왔고 이제 그때부터는 남편은 확진자로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밀접 접촉자 동거인으로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은 일단 확진이 됐다고 한 화요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아니고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자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외출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 그리고 식료품을 구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의 외출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남편 코로나 증상 관련된 약들을 약국에 가서 샀는데 첫 번째로 타이레놀, 그리고 감기 몸살약, 근육통, 인후통약, 체온계까지 구비를 한 상태였고요. 남편이 확진이 되고 나서 그 역학조사를 한다는 관련된 URL이 하나가 문자로 오는데 그건 사실 너무 옛날처럼 정확하게 동선 파악을 위해서 하는 그런 문진표는 아니고 어디서 확진이 난 것 같은지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누구인지 동거인은 누구인지 이런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나면 저한테 밀접 접촉자입니다. 자가격리하세요 라는 이런 문자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런 문자조차도 아무것도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택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인지에 관련된 그런 선택사항이 있는데 남편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감기 몸살 정도 수준이어서 재택 치료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고 문진표를 작성을 완료를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보건소 뭐 이런 데서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날 제가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육통이 첫 번째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너무 아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 타이레놀을 거의 한 통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두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성이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두통이 심하지? 근육통도 너무 심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날 다시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 다시 갔는데 월요일날 검사 받았을 때처럼 당연히 PCR을 바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밀접 접촉자 문자가 오지 않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저한테 밀접 접촉자 관련 문자가 오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PCR 검사를 못 받게 하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 그 확진이 되면 확진자한테 관련된 동거인가 밀접 접촉자들한테 자기가 받은 문자를 자기가 보내라고 문구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걸렸으면 너네가 알아서 피해라 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죠. 확진이 되고 나면 밀접 접촉자 아니 혹은 회사 동료들 동거인한테 자기가 직접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받은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그 문자를 나한테 보내달라 해가지고 바로 보여준 다음에 PCR 검사를
했고 결과는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로서 격리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보다 제가 증상이 조금 더 심해서 제가 미리 구비해놨던 약들을 다 먹게 돼가지고 더 이상 먹을 약이 없어서 남편한테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서 약을 좀 받아줄 수 없냐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건소랑 연락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너무 힘들었고 남편이 이제 겨우 연락이 닿아서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예전에는 비상약이나 구호물품 같은 거를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냐 이랬더니 지금은 각자 약국에 가서 구비를 해야 되고 확진이 됐을 경우는 퀵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받았어요. 아니 너무 아파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약을 지원을 해주지도 않고 심지어 그거를 퀵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저희는 둘 다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아서 이제 제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다시 보건소에 연락을 했고 보건소에서 이제 한참 후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리스트 관련된 링크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비대면 진료를 했고요. 비대면 진료는 정말 간단하게 전화를 해서 자기 코로나 확진자인데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원장님이 이제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증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나서 처방전을 바로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 전달을 해주면 이제 보호자가 가서 그 약을 타오면 되는 건데 이때 드는 병원 진료비나 처방전 약값은 들지 않지만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약을 받아서 약을 먹을 수는 있지만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킥으로 받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비대면 진료로 받았을 때 받은 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약 처방된 약품명들을 보면 첫 번째로 타이레놀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레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염증 효소제라고 해서 소염 효소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궤양 치료제 그리고 기침 감기약 그리고 항알러지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코트리엔 조절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류코트리엔 조절제는 검색을 해보니 알레르기 비염 이런 거나 아니면은 목에 편도가 심했을 때 뭐 그럴 때 먹는 약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사항들은 저도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는 거의 감기 몸살 정도의 약을 처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데온 포르테 시럽이라고 기침 가래가 심했을 때 먹는 그 시럽약도 같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첫날에는 근육통이 너무 심했고 둘째 날에는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셋째 날에 이제 비대면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진짜 감기 몸살처럼 온몸이 너무 아프고 열도 37.8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침 가래가 시작이 됐고 계속 이제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니까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감기 몸살 증상이 있으면서 오한이 너무 심해가지고 앉아있기만 해도 몸이 계속 춥고 식은땀이 계속 나고 오한이랑 발열이 근육통, 두통 다음으로 심했던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로 받은 약을 먹고 나니까 이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까지는 이제 좀 가라앉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 5일차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인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침 삼키는 것도 물론이고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목이 너무 아파서 인후통이 제일 심했던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이 코로나 확진된 지 7일 차인데 6일 차인 어제까지만 해도 인후통이 심해서 그 처방받은 약을 계속 먹은 상태고요. 이제 인후통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기침 가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코데온 시럽 약을 먹고 나니까 기침 가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은 상태인데 이제 지금 일주일 차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증상은 다 완화가 되었는데 이제 코가 막혀서 음식 맛이 아무 맛도 나지 않고 그냥 거의 미각을 잃은 수준의 아무 맛도 나지 않아서 거의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과일이나 물, 커피 이 정도만 마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코로나 증상을 조금 살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근육통이 왔었고 그 다음으로는 두통이 왔었고 그 다음으로는 감기 몸살, 오한이 너무 심했고 그 이후로는 발열이 37.8도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됐었다가 이제 발열과 오한이 없어질 때쯤 인후통이 너무 심해졌고 인후통이 사라질 때쯤 기침 가래가 심했고 기침 가래가 사라질 때쯤에는 이제 코가 막혀서 이제 음식 맛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영상을 왜 찍냐면 뉴스에서는 코로나 오미크론이 그냥 경증이라고만 안내가 되어 있고 정확한 증상에 대해서는 그냥 감기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저랑 남편이 일주일 동안 겪었던 증상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점점 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보건소에서도 딱히 어떻게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일단은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걸린 상태라 진짜 어디서 어떻게 이걸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집에다가 비상 음식들과 비상 약들을 구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약국 약을 먹었을 때보다는 그 비대면 진료를 받고 나서 병원 약을 처방받고 나니까 확실히 증상들이 더 완화가 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비대면 진료를 받아서 꼭 병원 약을 먹고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코로나 부작용이 없기를 바라지만 부작용이 또 생기면 그때 다시 영상을 켜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린 것 같다 싶으시면 첫 번째로 자가키트를 지금 제가 걸렸을 때는 구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구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키트를 일단 집에다가 많이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가키트로 증상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감기 기운이 있다 라고 싶으시면 항상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보시고 증상이 있을 때 비상약, 비상음식, 자가키트 이 세 가지를 꼭 구비를 해두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확진이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지 이제 출근을 하고 이랬었는데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코로나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해봤자 한 달 동안은 그 코로나 찌꺼기가 남아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거인이나 자가격리자 이런 분들만 자가격리 해제 전에 그때만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저희처럼 코로나 확진자들은 해지 전에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후면 무조건 바로 출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